안녕하세요. 전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이치님의 영상들을 보다 저도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어 저희 가족과 함께 겪은 실화를 하나 제보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국가 공무원이시고 이제 몇 년 뒤면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공무원이시다 보니 아버지는 나름대로 고집이 좀 있으셨고 전 유년 시절부터 나름 올바르게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친구들은 문방구에서 불량 과자도 맛있게 사 먹을 때 저는 입도 못 대게 했었고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단 5분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야 했고 배가 고파도 군것질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꺼벙이라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사 먹게 되었는데 그날 집에 가서 먼지 나도록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저를 공무원을 시키기 위해 엄격하게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딱 하나, 외할머니 집으로 가면 정말 엄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부드러운 아버지로 바뀝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용돈을 받는다는 기쁨보다 외할머니 집으로 간다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학만 되면 외할머니께 전화드려 아버지에게 허락받게 해달라고 조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었고 외할머니 집은 여수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차를 타고 여수로 가는 길은 늘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 외할머니 집에 가게 되면 한 달간은 하고 싶은가 하면서 지낼 수 있었기에 저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기 전 봄이었습니다. 전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외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간간히 여수로 내려가 외할머니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집에서 책을 보며 한가로운 일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더니 다급해지셨습니다. 곧이어 저에게 바로 여수로 내려가야 하니 얼른 짐 싸라는 말만 하시고 아버지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전 설마 하는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묵묵무답이셨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수로 가는 길은 항상 들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먹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수로 가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는 끝내 눈물을 흘리셨고 전 아니길 빌며 여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수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택시를 타고 간 곳은 바로 병원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모습만 봤는데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외할머니의 산에다가 고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서울로 가기로 하고 가족과 친지분들은 외할머니 집으로 가서 유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희 가족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여수역으로 향했습니다. 여수역으로 가는 택시 안은 엔진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여수에서 서울로 가는 새마을호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기차는 여수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출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기차는 갑자기 멈추게 되었고 잠시 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열차는 방금 충돌 사고로 인해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되는 대로 바로 출발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놀라 창밖을 보게 되었지만 저희가 타고 있던 칸에서는 상황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곧이어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오게 되었고 사고를 수습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건널목을 건너던 할머니를 그대로 충돌하여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30-40분 정도 지나고 다른 기관사로 바뀌게 되었고 출발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까?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열차가 급하게 멈춘 것이었습니다. 자다 깨서 비몽사몽 하는 와중에 안내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열차는 방금 또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곧 다른 기관사가 올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도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이런 일이 생기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역시 철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충돌하게 되었고 곧이어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와서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 기차에 있던 몇몇 승객들은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불길하다며 내리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타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기관사가 오면서 기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기차는 움직이게 되었고 잘 가는가 싶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또 급하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할아버지를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내리겠다는 사람과 환불해달라는 사람,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로 기차 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수습한 뒤 다시 기관사가 교체되고 서울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간의 도착 지연이 있었지만 서울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가 탄 기차가 무려 3명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너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수에서 서울로 가는 새마을호 열차 출발한 지 40여 분 만에 여수 율촌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사망, 곧이어 완주 삼내에서 철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사망, 그리고 익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를 치어 사망. 그 당시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하루 동안 한 기차가 3번의 사망사고를 냈다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조사를 했지만 기관사의 과속이나 업무 태만은 아닌 걸로 밝혀졌고 사망하신 분들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른 길을 놔두고 철길로 들어오다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은 건지 귀신이 씌어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집으로 가는 기차에서 3번의 충돌 사고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길로는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